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는 27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함께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 시각 90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지수 흐름은 크게 이상 징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멘토님? 지금 현재 가장 좀 봐야 될 건 리오프닝이죠. 새롭게 리오프닝. 코로나 피해주였던 게 네. 다시 회복하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겁니다.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포인트 역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제 통계에서는 12월 2일,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2020년 12월 2일 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큰 포인트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수가 그 자리 때 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 자체가 화면을 보시면은 지수 자체가 2600, 과거에 2020년도 때로 가보면 그 자리대가 이 2002년대가 포인트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30포인트, 40포인트대 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 더 영향력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성으로는 돌발이 악재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도 잠시 좀 멈춰 있지만 외교적인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병력을 보내고 있는 상황, 계속 대립 상태고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하고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제 또 투매를 또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자꾸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또 건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5만 명 가까이가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제재 좀 더 강하게 이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더 푸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으로 관련해서 항공이나 여행 다양한 쪽에서 매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필요가 없습니다. 눌림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실적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좋지 않았었을 겁니다. 화장품 쪽의 일부 종목들 중국 영향은 좋지 않았는데 그런 걸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세와 이런 추세적인 분위기가 있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 관련된 부분 조금 체크해보는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추세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눌리는 걸 봐도 된다. 올라가는 걸 올라탈 필요 없다.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니까 눌리는 걸 좀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이런 부분도 이제 코로나 해소로 인해서 해소가 점진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난에 아직까지 있지만 그 부분의 해소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역시 전장이나 그리고 IT 쪽 연계가 돼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 그리고 LG, 현대차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 조금 뒤로 두고요. IT 부품이 전장 쪽으로 옮겨가는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쪽으로 LG전자 관련된 부분, 애플카 이슈 이런 쪽을 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전체적인 코로나 분위기에서 오프닝 될 수 있는 거는 공급난까지 포함해서 IT 쪽으로까지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시작해서 IT까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락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 ISC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 지금 10%거든요. 3만 원에 10%. 네, 네. 예,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전에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가 딱 3만 원에 있는데요, 멘토님. 네. ISC,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소켓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제 모멘텀은 좋아요. 네. 네, 좋은데 주가 올라가서 지금 조정 국면이잖아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은 다시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뭐 조금 호흡을 그 추세적으로 봐야 돼요. 뭐 급등 주거나 테마나 이슈가 되기보다는 이 산업 전반적으로 가자. 반도체 업황에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이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네. 네네. 그 반도체 연관성 기업인데,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나 개별 이슈성보다도 업황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조정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르다가 조정하는 그 흐름에 같이 가는 동행하면서 삼성전자가 1% 오르면은 그 분위기가 연관성으로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ISC도 거기에 대해서 한 1.5%, 2%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지는,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좀 보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가격 조정 국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수가 3만 원대 같으면 지금 매수가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매수가라서 비중이 얼마인가요? 10%입니다. 10%요. 네. 10% 같으면 추가적인 여력이 된다면 내려오면 저는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낮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현재 이 회사가 왔는 주가로 봤을 때는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한 2만 8천 원대부터 파시고 2만 8천 원 부근에서 조금씩 다시 모아가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끌고 가겠다는 전략에서는 2만 8천 원대 아래쪽에서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다 팔기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밑에 사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일단은 2만 8천 원 아래쪽으로 좀 모아가는 쪽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한다라면은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기준가를 2만 8천 원 두고 아래쪽에 다시 재매수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네. 목표가는 한 얼마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반등 나오면은 뭐 한 3만 2천 원, 3천 원 정도 가도 한 1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이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이 반도체 종목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사이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은 추세적으로 가요.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오르락 내리락,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박스로 이렇게 갇혀가잖아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매도가는 3만 3천 원, 4천 원대로 보는 게 맞고, 방금 제가 그 흐름에서 매수하는 관점을 이 흐름으로 봤었을 때 2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네네. 목표가는 한 3만 4천 원대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밑에서 다시 사는 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IS 동서고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57,500원, 비중은요? 20%요. 네, 57,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이 좀 큰 구간인데요, 멘토님. 네. IS 동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거 건설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네. 싶지만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근데 IS 동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만 본다라면 저는 일단 홀딩이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들고 계세요, 지금은. 네. 네네. 아시겠죠? 들고 계시고 올라오면 팔면 돼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없고 분위기예요, 분위기. 결국 뭐 또 대선의 얘기 이런 얘기도 막 나오겠지만 끌고 가는 장기적인 측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약간 변화의 흐름을 주는데, 하나 이슈될 수 있는 건 역시 폐기물 쪽 관련된 부분의 내용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성에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점점 올라와서 매수가 부근 정도면 또 저항, 또 시장에 또 영향받고 또 다시 또 꺾일 수 있어요. 위에서 사서 지금 오랜 시간 좀 끌고 왔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끌고 가지 말고 반등은 줄 수 있으니까 매수가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올라오면 꼭 파세요. 기업이 문제에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흐름상 거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매수가 매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셀트리온
네, 26만 원에 30%요. 26만 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26만 원이래요. 26만 원 홀딩이죠. 어. 뭐 이거 뭐 분식회계 설마 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그죠?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설마.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를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어제 있었던 이슈로 따져본다라고 해도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을 때 바이오 쪽 이슈가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를 받는데 셀트리온 또 역시 뭐 위탁 생산 쪽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연관성은 있는데 약한 게 이 회사 내부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문제가 그 좀 오래된 얘기지만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죠? 결국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정지가 있더라도 결국은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내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좋지 못한 상황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 큰 손실을 단번에 지금 여기서 가져가거나 나중에 오르면 후회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주가의 현재 위치는 그런 악재나 시장의 바이오 사이클 헬스케어 쪽이 워낙 바이오 쪽이 좋지 않았거든요, 업황이.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냥 내려왔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가 가지고 오는 악재와 내용을 다 더해서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분식회가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보였다면 이미 정지 상태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아직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공포에 떨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지금은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손실 확정할 구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실적으로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램시마라든지 이런 쪽이 양호한 흐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동이나 해외 쪽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기업 내용을 믿고 조금 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한 20만 원까지는 일단 들고 계시죠. 아시겠죠? 네. 충분히 올라와요. 지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요? 네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회사 내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가격 단가가 좀 높은 편이고 그 단가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 회사 내부적인 내용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보기보다는. 그 기다려주고 그때 이후에 전략을 짜는 게 맞으니까 일단 20만 원까지 홀딩하고 올라오면 내용이 없더라도 한번 다시 문의 주세요. 20만 원까지 충분히 회복하니까요. 올라오면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목 제강을 예. 26,500원에 10%를 했는데 네. 이거를 진짜로 막 손절이라도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네.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동국제강을. 진짜 한때 뭐 엄청 올랐던 종목이기도 네. 하죠. 네, 오늘 이제 네. 오랜만에 철강주도 좀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대응이죠. 사는 위치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모르니까 그래요. 주식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하고 내가 주식을 좀 알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손절이 아니라 비중이 얼마 정도 되세요? 10%에 10%예요. 그러니까 이 10%에 예. 지금 이거 손절하고 싶다. 내 자산이 90%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90%가 막 다른데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막 하고 있는 단계에서 동국제강이요. 저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동국제강은 9,000원 가더라도 내 자산 비중의 1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예. 나는 아직 90%가 더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조선 뭐 어쩌고 해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단가를 오히려 26,000원에 있는 거를 내가 이 밑에 한 15,000원 정도로 낮추게 되면은 효율성으로 결국 나중에 반등을 줘서 나는 이 기업을 결국 내가 이익을 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쫓겨갖고 개인이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이 10%가 아니라 90% 갖고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면은 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렸다 올라오면 또 좋게 또 해서 또 돈을 벌고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이런 건데 무조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꾸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손절하고 싶은 마음은 거기서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남들은 돈 버는 거 같고 나는 못 버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빨리 뭐라도 빨리 안 좋은 거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일단은 10% 정도 샀어요. 네. 그러면
사지 마시고 더 지금 철강 쪽이 좋아도 무작정 사지 마시고 예. 좀 기다렸다가 예. 반등 예. 줘요. 반등 줄 거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주식보다 이 기침도 많이 하시는데 건강을 좀 더 챙기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홀딩 의견 네. 드리고요. 한 19,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다시 문의 주시고 혹시나 떨어져도 다시 전화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결정을 내리려 했는데. 아니요, 알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안 팔아도 돼요. 예.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예. 뭐하러 팝니까? 들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LG 생활건강 예. 그거를 157만 2천 원에 사가지고 한 번도 팔아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내려오기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 몰라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15%요. 15%. 네. 예,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오래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시청자님. 1년 넘었어요. 1년 작년 넘었어요. 1월 달에 샀어요. 작년 1월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이제 한 178만 원쯤 그 매도를 찬스를 놓치시고 뭐 쭉 지금 너무 분위기가 네. 안 좋잖아요, 사실 멘토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 가격이 역시 문제죠. 네. 그럼 올라오긴 할 텐데 이걸 뭐 더 사라 하기도 좀 뭐하고. 모르고 그랬어요. 몰라서. 근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인데 그 중요한 건요. 그 주식 투자 이제 시작했을 때 다른 거보다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파는 걸 잘 못해요. 맞죠? 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파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뭐 안 팔고 들고 가서 나중에 팔아도 상관없는 건데 그 들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LG생활건강은 기업의 막 내용적으로 자체적인 악재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실적으로 반등을 줘도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 단계로 가잖아요. 제가 아까 작년에 했던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안 좋게 끌고 내려가지만 내려간 걸 누군가는 계속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다고 최근에 화장품 쪽에 기관에서 좀 그 매수세도 좀 있고 하니까 지금은 팔지 마세요. 이건 팔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15% 잠깐 좀 머물러 두고 다른 거에 좀 신경 쓰고 결국은 올라올 거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이 회복을 하는 방법은 이 종목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걸 더 사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 낸 거를 여기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 조금 다른 데 신경 쓰고 얘도 반등이 있을 거니까 두고 좀 다른 데 신경을 쓰시고요. 이걸 더 사는 쪽보단 다른 거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사지 마시고 추가로 사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역시 1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많이 낮잖아요. 그죠? 올라와도 그래서 손실이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한 40% 정도 손실이 나오니까 그래도 일단은 돌아오는 걸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막 내려가고 행보하고 있는데 내려와 있는 게 괴롭다라고 해서 계속 보지 마시고 딱 그냥 110만 원 오면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 의견 그런데 드릴게요. 네. 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지금이 이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아래잖아요. 더 산다고요? 아니 더 네. 사는 10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네. 100만 원이 이제 된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만 또 팔고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 똑같은 종목 다른 계좌로 막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안 돼요. 둘 다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제가 꼭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90만 원인데 자 9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짜리가 저 밑에 내려왔는데 90만 원 샀는 게 100만 원 올라가는 걸 내가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 90만 원에 샀는 게 50만 원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답이 없으시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내가 기술이 없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 뒤에 하나의 물음표를 달면은 답변을 못 하세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들고 있는 거 110만 원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110만 원에 그냥 팔고 아니요, 팔지 말고 전화 주세요. 110만 원에 오면 팔지 말고 전화 네, 주시라고요? 전화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ITM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300원에 25%. 46,300원에 25%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멘토님. 네. 이거는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뭐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업황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 좀 더 처질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가격 단가가 그렇게 뭐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는데 워낙 초기 때 좀 강했던 흐름이 있고 실적 그런 거예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아래쪽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워낙 재력성이 좀 컸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기업 내용은 좋다, 뭐 어떤 내용성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회로 쪽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실적이 없는 거죠.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올해 IT 쪽에 대한 뭐 많은 쪽 내용성은 있습니다만 직접 연관성은 제가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죠? 주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정도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낙폭가대 구간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한 33,000원, 2,000원대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주고 반등할 때 한 4만 원 좀 안 되는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네. 제가 끌고 가는 적보다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만 원짜리 올라오면은 한 조금 약간 더 눌렸다가 4만 원 좀 오면은 비중 축소 쪽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게 한 상반기 안으로 조금 반등을 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금리 그 어떤 내용성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장이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가격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반등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반등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흐름 안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이 안에서 흐름을 주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뭔가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주가라는 게 방향성이라고 있으면은 과거 얘는 2020년 꼭대기부터 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얘는 지가 가는 길을 원래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흐름에서 하단 쪽으로 거의 다 와가는 거고 과거에 대해서 이제 좀 회귀하는 흐름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뭐 너무 이런 내용 얘기를 해봐야 전문성이 차트 분석이니까 의미 없고요. 좀 많이 낙폭가들이 좀 빠진 상황이니까 투매가 한 번 더 흘러내리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반등에 저는 한 4만 원대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임성진 님께서 현대모비스 27만 5천 원에 50% 너무 안 오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것도 적금 종목 얘기는 합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뭐 단기적으로 너무 안 온다 내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50% 들어갔는 게 이게 한 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냐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좀 안 맞죠. 네, 안 맞는 투자라고 보고 왜 한 번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서 그 순간에 바로 올라서 수익 내겠다라는 건지 뭐 현대모비스가 갖고 단타를 한 10% 20%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모비스로 내가 50%는 비중을 들어가서 그냥 단기에 뭐 한 10% 20% 수익을 빨리 내고 나오겠다 이 생각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적금성 넣고 회사와 어떤 흐름을 동행하면서 내가 조금씩 사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다.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대모비스는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는데 비중을 가감히 27만 원대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조막손님께서 GS 리테일 31,550원에 20%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시장 기대치 이후로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뭐 우리 조막손님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GS 리테일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GS 리테일? 뭐 실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있는데 네. 현실적인 부분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편의점에서 집에서 배송하면서 마켓 컬리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바로바로 이제 신선식품을 예. 집으로 배달하는 코스가 바로바로 편의점에서 나온다라면 그건 정말 미래 먹거리성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뭐 홈쇼핑하고 합병하고 뭔 별 내용이 나오면서도 시장에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은
이제 실적으로 뭐 호텔 쪽 관련된 사업부에서는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본 사업적인 그 주력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 못하니까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나 좋지 못하다는 거에 종목 교체성으로 흐름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라 더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뭐 코로나 때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고 코로나 때 회복을 못해서 이만큼 깊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더 반등의 여진이 있으니까 지금은 매도 쪽보다는 홀딩 쪽이고요. 위쪽으로 반등도 추세 상황으로 봐도 3만 매수가 위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만 3천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상담 보니까 시장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아직까지 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멘토님이 강연회를 네. 여신다고 하는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나요? 저는 오늘이 아니고 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인데 일단은 매번 틀리시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내일 하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역시 그 좀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될 거다, 뭘 하자 이런 내용성보다는 시장의 어떤 자세죠. 뭐 많이 빠져 계속 종목 빠진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흐름에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드려볼 테니까 오셔가지고요. 뭐 주식에 대해서 이게 얼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게 있어야 자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내일 참석을 하셔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갖춰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배워보고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쇼박스요. 쇼박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400원에 30%. 6,400원에 30%. 알겠습니다. 쇼박스.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비중이 얼마라고 30%요. 30% 너무 네. 많네. 좀 적으면은 뭐 약간 저는 한번 조금 사서 이 분위기에서 한번 슈팅 나올 때 그냥 좀 팔면 좋겠는데 이 비중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점이나 뭐 그리고 제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컨텐츠 이슈는 좋지만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그런 재료가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좀 뭐 컨텐츠 쪽 제작 관련해서 이슈가 쇼박스한테 너무 많이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시세가 한번 앞 구간에서 응축돼서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이죠. 한번 지금 이 분위기에 사이클이 맞으니까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틀 이내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뭐 여행 쪽도 한번 나오는데 그 반등이 한 6,400원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6,200원, 300원, 4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이 많잖아요. 지금 30% 들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비중이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그 명신산업 32,000원에 19%요. 영신산업 32,000원에 몇 퍼센트? 19%요. 19%.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32,000원. 이것도 계속 뭐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네.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거는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네. 홀딩 해야죠. 자동차 쪽이니까 홀딩 쪽이고 뭐 테슬라만 자꾸 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뭐 현대차는 뭐 당연한 거고 전체적으로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찮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자동차 쪽은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라고 지금 또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내려가는 대로 조금 더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좀 반전이 나오면 자동차도 여기서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뭐 추격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더 꺾어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가더라도 저는 정말 깊게 빠지면 한 17,000원 정도예요. 17,000원이에요. 이게 17,000원이 빠진다고 해서 놀랄 게 아니라 17,000원 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때가 듣고 다시 계세요? 한번요. 아니요. 사도 된다는 네. 얘기예요. 17,000원, 18,000원, 그러니까요. 17,000원짜리면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자리는 이미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온 상황이거든요.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위에서부터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선 더 늘리지 않고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에서 약간 반전되는 아직까지 약간 수렴 형태가 좀 시간적인 부분이 약간 필요한 긴 것도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시장은요.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은 추세인데 우리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뭐 반도체 IT겠죠. 그리고 뭐 화학이나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가 안 좋다고 그때 이제는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순환될 거예요. 제가 이거 차압반발하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리오프닝이 추세가 되면서 이게 순환되면서 지수는 박스권인데 순환되면서 이제 섹터가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박스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동차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32,000원짜리 부근에 오면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게 내려왔다가 회복한 거는 그만큼 더 튕겨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라는 게 좋은 이슈를 갖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최종 목표가를 좀 끌고 갔었을 때 한 33,000원 정도까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혹시나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대응을 좀 같이 동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33,000원짜리 정도 오고 혹시나 그 상황에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고민되시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는 네이버를 지금 60%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요? 39만 8천 원이요. 39만 8천 원에 60%.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졸이실 것 같아요, 벤토님. 네이버 어떻게 해볼까요? 뭐 다 내려왔다 이제 반등 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기다려야죠. 뭐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가격으로 더 내려갈 경우에는 사서 이 가격에 팔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네이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39만 원대 같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떨어지면서 네이버하고 같이 이 인터넷 관련주가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업황 자체가 업종 자체가 카카오 네이버 같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던 때 그 시기 때 흐름이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12월 달 이때 흐름성에 굉장히 비슷한 흐름성이 나오면 지지력이 나온다. 시장이 그 자리에 같이 지지가 나온 거고 네이버도 같이 지지가 나온 건데 뭐 시장이 반등이니까 추가적으로 아직 전환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가격대는 밑으로 만약에 더 훼손을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시겠죠? 지금 이미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더 늘리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바로 물어볼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지 말고 내 단가를 지금 아무리 떨어뜨려 봐야 더 빠질 수 있는 것보다 낮게 못 낮추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이 저점 가격대로 낮출 수 있어요? 더 사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못 낮추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도 지금 32만 4천 원 밑으로 낮출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맞추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맞잖아요. 못 낮춰요. 아무리 사도. 뭐 내 전 재산을 넣어도 이 가격 밑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단가를 지금대로 맞추려면 더 싸게 살려고만 생각을 하세요.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오히려 위에서 조금 더 빠졌을 때, 조금 더 낙폭을 좀 더 키웠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만약에 혹시나 더 빠진다라면 저는 시원하게 한 25만 원대 있죠. 네,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가격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패하는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것도 아니고 더 사는 거는 25만 원 아니면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사라고 네. 해서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맞죠? 막 이렇게 사서 어떻게 컨트롤 하세요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걸 보라는 얘기예요. 25만 원대. 여기 오면 더 사면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올라오는 거 기다리셨다가 매수가에서 꼭 정리를 하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꼭 잘 또 정리하시길 한 가지 바랍니다. 물어보면 안 되죠? 네, 뒤에 기다리신 분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네, 문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 매수가랑 비중은요? 55,300원에 20%요. 55,300원에 20%.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아, 네. 아니,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물적 분할 결정을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사실은. 물적 분할에다가 뭐 성과금 준다고 자사주 처분하고 뭐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이 내려왔다라고 손절할 건 아니고요. 물적 분할 또 항상 나오면 반등이라는 게 뭐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은 나와요. 실망이고 시장에서 물적 분할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훼손보다 회사는 유리하지만 나한테 이제 내가 주주 입장인데 나한테 이제 내 가치가 훼손되는 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그런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 계속 조금씩 빠지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적 분할이란 안 좋은 내용이니까. 지금 네. 선생님 지금 이걸 좀 더 사가지고 당단을 좀 낮추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가격대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낮춰놓고 반등 왔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지면 지금 자리는 좀 이탈성도 강하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 가격대는 한 38,000원, 7,000원대로 좀 더 떨어지면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사지 마세요. 반영 중이잖아요. 그죠?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네네.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내려가고 있는 중에 사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멈추는 거래가 늘어났으면 거래가 줄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슈가 돼서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죠? 관심이. 네. 그러니까 관심이 네. 줄면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더라도 일단은 내려갈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좀 이 관심이 오늘 확실히 쏠린 날이니까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그 다음날 보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잊혀져 갈 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때 좀 더 살까 고민해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사지 말고. 시기가 아니군요. 네,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한 4만 원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세요? IHQ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원에 15%. 1,650원에 15%. 알겠습니다. IHQ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이 기업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단호박이시네요. 뭐 일단은 드라마나 뭐 이런 이슈로 이미 이슈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실적으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기업이고 안정적이지 않고 맞아요. 회사 자본력도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뭔가 유보금도 없고 아. 흐름도 없고 부채도 뭐 크다 적다를 논할 게 아니라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네. 기업은. 그래서 뭐 시세 이슈에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엔터를 볼 것 같으면 안정적인 걸 보는 게 나아요. 뭐 시세 자꾸 하고 IHQ는 실질적으로 시중에 막 그냥 소문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뭐 역시 급등성이 워낙 갑자기 나오니까 이번 한 번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전 매도 의견하고 이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짧은 트레이딩성 대응의 기업이지 뭐 들고 있어 잔뜩 모아놓고 나중에 오르면 수익 내야지라고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주면 1,600원 좀 안 되는 자리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1,600원 좀 근처 부근 1,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과감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1,6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한 번 갑자기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조용히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흐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낙폭을 충분히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성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응축된 힘을 한번 터트리고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게 한 1,600원대 좀 안 되는 위치로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재료적인 부분이 컨텐츠하고 드라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제작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분위기를 엔터 쪽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내용성에서 반등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반등 나올 때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죠. 내일 엔터 좋습니다 할지 뭐 한 2달 뒤에 엔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보는 거예요. 오를 때 잘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1,550에서 1,600선까지 해서 네, 거기서 자를까요?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대응하시길 네,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코스모학
17,300원에 30%나 남았는데요. 네. 안 가네요. 안 가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17,300원에 매수하신 이후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뭐 시장 탓도 있을 거고 코스모 화학은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진 않죠. 2차 전 쪽이 있는데 뭐 이 기업이 그 콘덴서 쪽 관련 MLCC 쪽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좀 아쉽고 역시 코스모학은 폐배터리나 예.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모멘텀으로 봐야 되고 실적도 좀 괜찮아지니까 일단 지금 자리는 손실 확정보다는 홀딩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좀 더 들고 계세요. 이미 빠져 내려온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반등성이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반등은 여기서 추세 전환은 안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이슈가 좀 순환대응해서 좀 천천히 올랐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이런 흐름이지 한 번에 반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 그 낙폭이 좀 크잖아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흐름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 꺾여 있는 상황이고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 흐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걸 추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추세인데 박스권인 거예요. 아래쪽 내려가는 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바꾸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의 폐배터리나 이런 재료의 반등성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그 반등성을 주면은 한 번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아요.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지.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 한 16,000원대 중후반대 정도에서 과감히 비중을 덜어내고 이 가격까지 내가 위에서 사봤더니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또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를 많이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16,000원 16,500원 위쪽에서 반까지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니까 올라오면은 조금 그쪽에서 정리 쪽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그 밑으로는 더 안 떨어지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듯한 느낌만 주고 다시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근데 위쪽까지 보지 마세요. 위에서 이미 매물 폭탄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 쪽보다는 저항 의식이 커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매수가에 못 파는 이유가 더 갈 것 같아서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영님께서 JW 신약 4,900원에 50% 비중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진단 꼭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비중이 많긴 한데 이것도 탈모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요, 멘토님 한번 또 슈팅이 나오실까요? 그냥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더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미 반등의 기회가 있었음에 팔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안 팔고. 네. 계속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하면서 수익을 받다가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등 줄 때 한번 지금 여기서 자리에서 반등 한번 줄 때 꼭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황태현 님께서 우리금융지주 16,600원에 15% 4년째 방치 중인데 상승세는 탔는데 이거 언제 탈출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와, 진짜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가 근처에 못 왔어요, 멘토님. 근데 워낙 지금 힘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탈출이? 뭐 배당 많이 챙기셨고 네. 이제 그냥 배당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매수가 근처에 다 오고 넘어가면은 배당은 내가 연간 배당 계속 받았고 네. 이제 이익이 그러니까 본전을 팔아도 이익이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과감히 비중이 그래 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비중에서 저는 절반 이상을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 아주 적은 부분만 왜냐면 올해 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시즌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쪽에서 매수가 정도에 왔었을 때 과감히 비중을 지금 15%면 10%는 덜어내서 현금화 시키고 5% 정도만 그냥 금융주 시장 뭐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 5% 정도만 동행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홀딩 쪽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 오면 10%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몽이님께서 모트렉스 6,200원에 5%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 홀딩하는 게 맞겠죠라고 하셨는데 맞죠라는 답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일단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죠. 네. 그래서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으니까 일단은 홀딩인데 홀딩입니다. 모트렉스도 홀딩이긴 한데 대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대응을 해주는 게 맞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시세적으로 지금 봐도 돌파가 여기 지금 박스권을 지금 장기적으로 작년 3월 달부터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게 확실하게 넘어가야 박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자율주행이 맞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다 안 맞다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세가 분출이 되고 터져야 되니까 그 재료가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재료를 주고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천천히 올라온다면 위에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한 돌파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7,000원 매도 의견 드리고, 돌파 나오면 위에서 더 큰 수익으로 이익을 챙기시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현재는 목표가를 6,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6,800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시장 확대의 기대감 속에서 다만 코로나 관련주 안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합니다. 17%까지 오르면서 7,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비케어 보겠습니다. 관련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 오르면서 7,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아마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50억 달러를 주별로 할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전기차 산업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장 12%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5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렌텍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9%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5,95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14년 만에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알루코 7%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3,975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우리 시장까지도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금융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금융주들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KB금융은 예대 마진이 개선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고 밝혔죠. 금융그룹 최초로 순이익이 4조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52주 신고가가 63,400원입니다.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재 3.4% 오르면서 6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3%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금리 강세에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흐름을 함께 타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고 수급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900선을 탈환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1.4% 오르면서 907선에 거래되는 가운데 코스피도 따라옵니다. 0.7% 오르면서 2,766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